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여야 각 당의 화제 지역구 당선인분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프로 바둑에서는 품계를 초단에서 구단까지 구분하는데요. 입신의 경지 구단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정치 구단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8선급 5선에 성공한 분이고요.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에서 92.35%의 기록적인 득표를 당선된 전 국정원장 박지원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KBS에서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치는 구단이시지만은 국민 앞에서는 늘 정치 초단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죠? 제가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냥 남들이 불러주더라고요. 예. 근데 항상 겸손하게 해야죠. 네. 목포에서만 3선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금귀원래 하셨잖아요. 금요일에 지역구 또 월요일에 서울로 오셨는데 해남, 완도, 진도는 더 멀어요. 이제는 금귀원래가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지원의 금기 원래 시즌 2로 네.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네. 지난 11개월간 예. 제가 해남, 완도, 진도에서 살았는데 네. 그때도 금기원래, 오. 목기원래 했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아. 당선된 후 네네. 지난주에 갔다 왔고 오늘은 내일 내려가니까 내일 내려가시고요. 계속 해야죠. 제가 국회의원 이렇게 해남완도 진도에서 해보니까 네. 지역 주민들이 그래요. 국회의원 얼굴 좀 보고 살자. 아, 그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되고 나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맛이 좋아요. 소통하는 거. 네네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예산 좀 가져와라. 마지막으로 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줬으면 중앙에서 네. 좀 야무지게 해라.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금기원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그 대신 예. 주중에는 가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따고 중앙 정치하고 하겠다. 방송하겠다. 예. 유효표 84,805표 중에 78,324표 92.35% 득표율. 푸틴도 울고 갈 기록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최고령 당선에 전국 최고 득표율로 2관왕하셨고요. 여러 차례 뭐 소감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짧게 소감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준 해남완도 진도 네. 군민들 그리고 격려를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네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수 네. 한 분을 공천해가지고 잘 됐다. 네. 되게 구수한 사람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2081님 이번 당선으로 정치 10단 경지에 도달하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도 주시네요. 여당의 어떤 참패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에 담긴 민의는 이것이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민주당의 공동선대대책위원장으로 예.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이고 선대본부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 원체 그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인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 심판에 그 모든 것을 국민이 걸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 보셨겠지만은 총선 패배에 대한 첫 육성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다. 그런데 박지원 당선인께서는 그 회초리가 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5.13 선거에 패배를 하고 6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네네. 여야 영수회담 당시 이해창 총재와 영수회담을 하자. 예.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수회담 장소에서 2달 만에 한 번씩 영수회담을 정례화하자.
이렇게까지 소통과 대화를 중시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회초리 맞고 국민들에게 담아 형식도 내용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괜히 장관들한테 채찍 몽둥이질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반성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협치 여야 영수회담 즉 이재명 대표와 만나겠다고 하는 소리는 이런 방구도 없어. 네. 이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회초리 더 맞아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혹시 뭐 대통령이지만 참모들의 어떤 조언도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요? 저는 참모들이 과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아주 훌륭한 관료였어요. 네. 이분도 한번 대통령한테 말씀드렸다가 그냥 혼났대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지금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분하고 두 보수 언론 기자하고 그제 전화를 해봤어요. 네네. 어떻게 돼가느냐 그랬더니 소위 상식파가 있대요. 상식파. 네,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분들을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윤한 갈등, 즉 총선 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을 무마시키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에게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번에 청산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 인사는 1도 없다.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대통령 내분도 험한 꼴 당하고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요. 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전제 조건도 다뤘더라고요. 만약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 수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만남 제안이 와도 거부하겠다. 반대로 변화가 있다는 확신이 들면 언제든지 조언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혹시 어떤 방식으로 입장이나 좀 기조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하고 1년 이상 방송을 같이 해봤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문제는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최상병, 박정훈 대령 이런 문제도 특검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내가 옳다. 내 잘못은 없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은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해결의 방법은 저는 제시를 한 게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거국내가 구성을 위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시면 좋겠다. 여기서 풀어가라. 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곧 혹은 머지않은 장래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는 길은 결국 탈당, 거국내각 영수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실패의 길로 가서 아주 험한 꼴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도 망한다. 이걸 고쳐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이 192석이 됐잖아요. 이제 책임이 막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국내각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오늘도 뭐 이 뉴스 때문에 뭐 들썩였습니다. 차기 총리 또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관련인데 박영선 국무총리 또 양정철 비서실장 유력설 이 검토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은 했고요. 뭐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박지원, 박영선 이 두 분은 박남매로 불리셨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런 보도 나온 것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하고 3일 전에 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박영선 전 여러 가지 장관. 얘기를 항상 많이 나누는데 지금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지금 거의 12시간 지났지만은 지금 양정철 원장은 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은 아직 이렇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화도 안 돼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스턴을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 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답게 그러한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야당 파괴 공작이다. 야당 파괴 공작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거국 내각을 논의했다고 하면은 네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간의 박영선 양정철 이런 카드가 나왔으면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두 분이 합의했다가 하면 네네네. 그렇지만은 이건 야당 파괴로 밖에 볼 수 없고 네. 지금 현재 뭐 생뚱맞게 김부겸 총리, 네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하는 것은 명분을 쌓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김부겸, 박영선, 양정철한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편 쓴다. 네네. 이런 저질의 정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즉각 입장을 아니 밝히긴 했습니다. 그것은 네.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간보기 하고 찔러보고 쳐보고 한 거죠. 그러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파괴 공작으로 민주당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소위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국민 심판을 해서 예. 다 낙선을 했어요. 배신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렇게 임명을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저부터 인준해 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로 가라. 그래서 탈당하고 거국 내각 영수회담을 해서 모든 걸 풀어라. 민생 물가도 풀고 민주주의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풀어나가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당선인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오래 모셨었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전국을 운영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민심을 수용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협치입니다. 예. 특히 이번 보면은 총선의 결과는 국민은 대통령은 윤석열, 국회는 이재명 민주당 범민주 개혁 세력한테 맡겨준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협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풀어가는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네. 이런 일을 하셔야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의 길로 간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낙선을 하셨는데 올해 또 같이 정치 활동 무대에서 많이 겪어보신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것 같긴 해요. 정치 거물의 쓸쓸한 퇴장이다. 또 정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호영호재하고 막역한 관계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탈당, 창당에 대해서 제가 맨 선두에 서서 극렬하게 비난하고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셨죠. 오늘의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실패하고 제가 오늘 듣기로는 당사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다는데 네네. 이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길로 가셔야 된다. 그렇지만 예. 이번에 당신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슬기롭게 네. 건강 지키면서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그때 잘 보고 네네. 행동하는 것이 좋다. 저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뭐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DJ 이후에 뭔가 좀 시대 정신을 반영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이 뚜렷하게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저도 그 면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그래도 호남 출신으로 이낙연, 예. 송영길 이런 좋은 정치인들이 성장하다가 이번 총선을 기화로 해서 두 분 다 네네. 아주 어려운 그런 길로 갔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만은 저는 사실 김대중 K 언론은 유일하게 제 혼자 살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국의 김대중 세력과 호남을 아우르는 그런 큰 정치를 하는데 앞장서겠다. 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지금 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고요. 뭐 조국 대표도 공식 회동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은 뭐 일단 가능성은 뭐 열려 있다고 일단 열어둔 상태인 것 같은데 물리적인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의 지금 같은 어떤 텐션 뭐 내지는 반응 기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사람들이 예.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잘못 모시고 있어요. 지금 정치뿐만 아닙니다. 환율이 1,400억 때렸잖아요. 네네. 이건 사상 세 번째 높은 건데 지금 고환율, 고물가, 네. 고금리, 고유가. 예.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다 죽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때려잡으라는 물가나 은행 금리는 못 잡고 입만 벌리면은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하다가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못 풀어가냐 이거죠. 근데 모든 게 정치가 풀려야 경제도 남북관계도 민주주의도 외교도 풀린다. 네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서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 네. 거듭 촉구합니다. 당내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뭐 전당대회가 한 넉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가 뭐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당대표 뭐 연임 설레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당선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이 당대표 연임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제가 맨 먼저 예.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물어서 그 답변을 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예. 총선에 압도적 승리를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정당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창당이 되고 예.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최대의 지상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 2년간 예.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적합도에서 1등을 놓쳐본 적 없어요. 또 특히 이번 총선 기간에도 이재명 32%, 한동훈 27%. 예. 한동훈은 갔잖아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을 국민들로부터 재신임받고 네.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면 한 번 더 해야 된다. 연임하는 것이 나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김부겸 총리 같은 분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재명 타임입니다. 이재명의 시간이다. 당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예. 그래가지고 만약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당헌 당규에 따라서 1년 전에 사퇴하고 경선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더 확고하게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 투쟁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12석을 차지하게 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뭐 최우선 과제가 교섭단체 구성일 것 같은데 이 민주당 내에서 견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께서 조국혁신당에서 강연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일각 비판이 있던데 조국혁신당을 향한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계속된 견제인가요? 아니면 관계가 다르게 정립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왜 견제합니까? 협력해야지. 예. 제가 조국 대표하고 방송에 나가서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 때 저를 징계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아니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당에 가서 한마디 해주는 게 왜 합니까? 네. 저도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요구를 받고 가서 강의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탐대실하는 일은 하지 마라. 결국 조국 혁신당의 12분의 의원이 예.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같이 가자. 예. 우군이다. 네네. 저는 그래서 경쟁보다는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과 투쟁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같이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교섭단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의원 꺼주기 같은 것도 일부 협조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예. 과거 DJ 편합 때 김종필 총재 자민련에게 우석을 구워줘서 교섭단체를 만든 그런 역사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때는 지금 현재 시대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꼼수로 예. 구워줘가지고 빌려줘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저는 국민 정서에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네네. 그러나 조국 대표가 천명했듯이 그 군소 예예. 정당 의원들을 다 합쳐봐야 20석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본래 이러한 조국 혁신당이 나오기 전에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냐 병립형이냐 이때 할 때도 저는 줄기차게 부르짖는 게 소수 의견과 사표 방지를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지금 20석을 네네. 구라파처럼 10석 5석으로 줄이자. 국회법을 개정해서 예.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지 네. 구워주고 뭐 빌려주고 이런 것은 지금 국민들이 많이 변했어요. 네네. 오히려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한 가지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차기 국회의장 뭐 누가 되실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거명되는 분도 있고요. 혹시 박지원 당선인께서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아직 국회의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원장님 만날 때마다 그런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직 22대 국회 시작 전입니다만은 혹시 다음 목표가 벌써 있으세요? 그러한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네네. 저한테 뭐 당대표를 나오느냐 국회의장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인터뷰할 때마다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아직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예. 현재 그래서 제가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박지원 당선인께서 잠깐 언급한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 내용은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지난달 26일부터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방송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무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박지원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십니다.